윤석열 후보의 가시랄까 소톱 밑에 가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준석, 김종인 이런 분들이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후보와 또 한 분이 계시는 게 이제 홍준표 의원인데 그 만찬 회동을 통해서 원팀이 잘 구성되는가,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했는데 만찬 이후에 여러 소리가 지금 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문제는 이 홍준표 의원이 3월 9일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재보선 5곳 중에 2곳 이 공천권, 지분권을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선대의 상임 고문을 맡을 테니까 이렇게 바터 조건을 제시했다. 이게 알려지면서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은요, 한마디로 이제 그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어요. 예. 개도 구력도 이게 다 잃었어요. 제가 보기에 정치 생활도 하는 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분 실리 다 잃었어요. 예. 왜 그러냐? 지금 이게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올인하기 위해서 자기 모두 희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고 바쳐서 오로지 정권 교체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 이번 이게 선거는 선거가 아니고 전쟁이에요, 전쟁. 지면 이게 다 죽는 나라도 망하고 예. 이런 이게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홍준표 의원이 본인의 정치, 본인을 위해서 그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게 공천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공천 거래를 하자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요. 불과 이게 작년 총선에 왜 국민의힘이 망했습니까? 바로 이게 김영호나 공천 잘못으로 이게 망한 거 아닙니까? 예. 자, 2가지인데요. 제가 여기 100번 양보해서 종로는 이게 어차피 전략 공천하기로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략 공천하다 보면 원희룡을 할 수 있고 최재형도 할 수 있고 누구든 추천할 수 있겠죠. 예. 종로까지는 이게 나름대로는 이해를 조금이라도 거래는 부적절하지만 예. 근데 이거 대구의 중남구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대구의 중남구는 막대기만 이렇게 꼽아도 국민의힘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 대구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수많은 후보자들이 뛰고 있고 최고위원회는 김재호이도 내려가 뛰고 있어요. 지금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하다던데 뛰는 사람들이 10손가락이 10발가락에도 제가 보기 부족해요. 지금 이게 몇십 명이 뛰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도 있고 많아요. 예, 그렇더군요. 근데 거기에 홍준표가 중남구도 아니고 이게 수성구청장, 수성구 정치인 있잖아요. 예. 이게 제일 나쁜 게 돌려막기 아닙니까? 우리 총선 때 봤잖아요. 근데 이거 수성구에 이진훈 수성구청장 출신이잖아. 이분이 이제 홍준표를 밀다 보니까 홍준표가 수성구에 무소속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이진훈이가 대구시장 날아가니까 또 홍준표가 대구시장은 내가 한번 생각해볼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진훈을 배려한다는 혹은 이게 중남구에 전략공천 해달라 했잖아요. 예. 이거야말로 이게 전형적인 자기 욕심, 자기 정치 아닙니까? 구태 정치의 아주 전형이죠. 저는 이게 홍준표 의원이 대선 후보도 하고 당대표도 2번 하신 분이 지금 이게 본인 사람 챙길 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한가할 때입니까? 지금 이게 당을 위해서 선거 며칠 남았습니까? 본인이 당대표 2번 하고 대선 후보 했으면 전국에 그냥 방방곡곡 배낭 메고 다니면서 선거운동해도 시원찮은데 예. 대구에 전략공천 달라고 자기 사람을 그럼 이게 공천이 완전히 깨지고 당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종로 빼고는 이게 전부 다 경선하기로 했잖아요.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의 캐치프레이즈 가장 앞세우는 게 공정 아닙니까? 네.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공천 거래를 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망해버리는 거죠. 윤석열 후보도 이게 끝나는 거 그걸 받아주면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이게 그러면 이게 서초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략 공천 요구하면 공천의 시스템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우리 작년에 4.11 총선에 참패한 게 공천 잘못 아닙니까? 예. 그걸 홍준표는 모릅니까? 그러니까. 아니 홍준표는 이게 말씀하실 때마다 맨날 이게 나 빨간 옷 홍의 장군처럼 의병장 매일 홍의 장군 이야기 하잖아요. 홍의 장군이 최초의 의병장인데 홍의 장군이 의병 끝나고
나에게 큰 공을 세웠으니까 한 자리 달라. 나에게 정성 자리 하나 달라. 나에게 판사 자리 하나 달라. 홍 이 장군이 그걸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녀에게 공을 세우니까 바로 여기에 응거해가지고 그녀에게 도사처럼 솔잎만 묻고 솔잎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초계처럼 사라지신 분 아닙니까? 홍 이 장군이. 그렇다면 이게 저는 홍준표 의원이 제대로 이게 정말 반성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이게 뭐 윤핵관이 음흉하다. 윤핵관 공격하면서 이게 뭐 나를 출당시키 달라. 그러니까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니 제가 보기에 정말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탈당할 생각은 있는 거예요. 이번에 탈당하면 영구 이제 복당이 안 되죠. 저번에 총선 때는 공천 때문에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번 사태로 이미 끝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야, 이거는 그렇다고 당원들한테 봐야죠.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노란 딱지 계속 붙어가지고 뭐 수익도 없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붙여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준표 이런 의원 같은 분이 공천거래를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그러놓고 지금 윤핵관 닫으면서 나 탈당시켜줘. 뭐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저도 홍준표 의원하고 이게 원팀이 돼야 된다고 얼마나 이게 업소도 하고요. 상당히 또 어떻게든 홍준표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찬하면서 저는 그것도 뭔가 명분이 있고 뭐가 있어야지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측근 이진훈을 중랑구에 전략공천해달라. 이거는 정말 이게 너무나 큰 실망이고 그 이후에 또 이거 잘못을 본인에게 마치 다 윤핵관들 지금 이게 도대체 윤핵관이 누구냐 말이에요. 옛날에 이준석이는 뭐 장제원, 권성동이가 윤핵관이라더니 또 이게 정리하니까 이제 권영세가 이제 친박이거든요. 권영세가 와가지고 이게 비판하니까 또 이게 너가 윤핵관이야. 권영세가 윤핵관. 그러면 이게 윤석열 후보는 핵심 참모 하나도 없이 혼자 일해야 됩니까? 아니 윤석열의 참모가 있으면 전부 윤핵관이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홍준표 의원에게 지금이라도 당원과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앞에 석고대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내 잘못했다. 하고 내가 여기 백의종군이 뭔지를 모릅니까? 아무 욕심 없이 아무 사심 없이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이게 백의종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석고대죄하고 진심으로 백의종군을 하겠다. 이렇게 반성하지 않으면 이제 홍준표 의원의 정치 생명도 끝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지금 놀고 있는 텃밭이 청년의 뜰 아닙니까? 청문 홍답하면서 그 청년의 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탈퇴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의 최근 그런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 그런 것을 만약에 권영세 의원이 사무총장이니까 또 선거관리위원장 아닙니까? 공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고 그걸 쉬쉬 감춰놨다. 설사 안 들어주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홍준표 쪽에서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이 보고 이게 양아치 하면서 이게 양아치 뽑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맞아요. 이재명이 양아치 맞아요. 그러면 이게 홍준표 의원이 요구하는 이게 구태 정치 있잖아요. 이거는 양아치가 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양아치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공천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가 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선거 치자는 거예요. 그렇게 공천하면 맞잖아요. 다른 지역에 다 반발할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만히 있을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그분이 그 사람이 만약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 공천했을 때 거기에 뛰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과연 이 사람이 영남 민심한테 미칠 영향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이게 대구 선거도 끝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대구잖아요. 거기 손가락 발가락으로 모세는 몇 신문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뛰고 있는 자리에 예. 어떻게 수성구에서 돌려막아서 공천을 주느냐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완전히 망가진다니까 시스템이요. 그게 저는 양아치 하는 짓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 보고 뭘 했어요? 면후심흑. 그렇게 얘기했대요. 얼굴이 예. 철판같이 두껍고 예. 면후. 예. 그 다음에 심흑. 예. 마음이 수처럼 시커멓다. 이게 면후심흑. 예. 물론 근데 이게 면후심흑은요, 마키아벨리나 뭐 한비자처럼 이게 또 좋은 의미로 조조라든지 유비라든지 좋은 의미도 쓰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면서 지금 이게 그 이중 인격자들 있잖아요. 예. 이 나쁜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후후학이라고 해갖고 예.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은 이게 이제 제왕학의 하나의 무슨 좋은 책사나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면후심흑, 뭐 얼굴이 철판에 깔고 정말 이게 마음이 수처럼 시커멓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 공천 요구 한 걸 이렇게 권영세한테 말해가지고 비판했죠. 예. 이게 얼마나 솔직하고 당당하게 본인 생각을 원칙을 지킨 거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 후보가 원칙과 공정, 정의, 상식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면후심흑입니까? 오히려 이게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밀실해서 야 내게 캠프 고문해가지고 도와줄 테니 이진훈에게 전략공천 하나 줘. 이 거래 이게 바로 면후심흑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양아치 짓과 본인이 면후심흑을 하고 있잖아요. 예. 왜 남을 공개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아주 히트를 친 책이 굿바이 이재명 아닙니까? 이제는 굿바이 홍준표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님들도 굿바이 홍준표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이 많네요. 그러나 다만 저는 조금 하나 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당 내에서 이런 상태로 가면은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라든가 또 뭐 당내 그런 원팀 만들려고 너무 안달복달할 필요는 없다. 물론 안달복달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이 야권이 후보 단일화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 과거 뭐 김종인도 지난 4.7 서울시장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3자 필승론, 지금도 뭐 4자 필승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리스크가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거 주장하는 거는요.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거 원칙을 지키며 가는 거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김종인이 버리도 됩니다. 김종인이 없어도 그 지장 없어요. 예.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준석이 버리돼요. 뭐 이용 가치가 있으면 쓰고 작곡에 한 번 더 가출을 까불면 버리도 돼요. 그 다음에 그 홍준표 굿바이해도 돼요. 홍준표 없어도 이게 그 기차는 달려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안철수는 그래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예. 안철수는 이게 그 함부로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버리듯이 버릴 그럴 카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는요. 안철수는 이게 표도 있고 의석도 있어요. 네. 의석 세석이 작은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게 뭐 독수리도 오형제가 돼야 나를 지키니까 의석이 5석 넘어야 되지 않냐. 제가 어제 방송 나갔더니 채널A에서 그래요? 그 구자홍 차장이 그러더라고. 야 독수리도 오형제가 돼야 되는데 삼형제는 너무 작지 않냐. 예. 이러자면 이게 의석 3개가 작은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안철수가 이게 그 저는 10%도 놓지만 옛날에 김종필이 3% 놓을 때도 DJ가 모든 걸 주고 잡았어요. 예. 그래서 안철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예우를 갖추고 지분을 주고 공동정권 예. 이렇게 가더라도 안철수는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3자 대결에도 반드시 이긴다 필승론 있죠. 예. 이거는 상당히 그 경험에서 검증되지 않은 저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고 가설이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87년에 김대중, 김영삼도 3자 필승해가지고 졌죠. 예. 97년에 이해창, 이인재도 3자 필승해가 졌죠. 예. 전부 이게 역사를 보면
야당이 3자 필승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저 여당의 숨은 표가 있고 또 이게 선관위나 부정선거 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숨은 표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안철수는 달리 돼야 된다. 예. 홍준표나 김종인, 이준석이하고 다르다. 어떻게든 이게 그 안철수하고는 최대한 이게 공동 정권, 성자도 패자도 없이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공동 정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호소하는 거예요. 여기 정명진 님도 홍준표는 없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겨울님은 홍준표 없어지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굿바이 홍준표. 그렇게 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주 부정적인 그런 댓글들을 수없이 달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 딸 설희 씨인가요? 이 설희 씨가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 전에도 호남과 제주를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최근에 그 단일화와 관련해서 안일화 이 얘기를 했다가 그저께는 또 이준석이가 반대하는데 그 단일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뭔가 좀 약간씩의 어감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에는 반드시 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도 좋다 뭐 다 하면은 또 얘기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약간씩 톤다운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이거 안철수 캠프는 제가 임명진 목사님은 이제 단일화를 강하게 주장하고요. 예. 그다음에 새로 그 공동 선대위원장 있잖아요. 최진석 교수가 있죠. 예. 우리 노자 장자 철학 최진석 교수 있잖아요. 서강대 명예교수죠. 예. 예. 이분은 이제 끝까지 완주를 주장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단언하건데요. 안철수 후보가 이게 그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3자 이게 필패했다. 패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욕은 아마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가 얻어물 겁니다. 실패하면. 그 다음에 그에 걸맞게 책임 있는 게 안철수입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를 못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됐다. 그럼 이게 두 사람은 완전히 먼지처럼 사라질 겁니다. 예. 아마 이게 정치계 영구 은퇴될 거예요. 그 안철수 이게 명심해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나 또 이게 3자 절대 대통령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이게 올라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절대 이게 20%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답게 경선해가지고 단일해가지고 예. 윤석열 후보가 되도록 이게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안철수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안철수 나이 얼마 안 됐습니다. 정치는 오래 했지만 네. 10년 했지만 나이는 윤석열보다 어립니다. 그렇죠. 뭐 안철수는 차차기까지 노려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철수하는 게 전진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이게 철수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 박원순한테 양보한 거, 문재인이한테 양보한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번에는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번 더 희생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기회가 있다니까요. 공동정권 되고 이번에 꼭 내가 해야 되겠다. 끝까지. 안철수가 고집해가지고 끝까지 완주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안철수가 이깁니까?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만에 하나 뭐 윤석열이가 3자인데 이기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재명한테 어부지리 갔다. 이러면 이게 진짜 안철수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안철수가 민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위에 뭐 참모들 뭐 우리가 단일화에 응하는 순간에 뭐 지지율이 폭락하고 이제 우리는 국민의힘 흡수돼 버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게 지금 끝까지 완주한다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단일화 한다 할 때 그래도 이게 어차피 정권 교체니까 둘 다. 그럴 때 이게 지지도 해주는 거지. 끝까지 완주한다면 안철수 지지하는 세력이 오히려 윤석열 쪽으로 결집합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안철수가 완주 쪽으로 완전히 뜻을 굳히면은 저는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한 자리 가고 그러면 3% 노는 거예요. 예. 그게 원래 3% 노는 거예요. 예. 안철수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왜 지지를 떴는가? 그렇게 윤석열하고 단일화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정권 교체하는 걸 믿기 때문에 지지를 뜬 거예요. 그렇죠. 예. 끝까지 저는 완주하면 지지율 다시 3% 간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아무튼 뭐 윤석열 후보도 절대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단일화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고 안철수 후보도 이제 설 직후부터는 이런 진짜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 이전에 이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 제가 안철수 후보만 비판했는데 이게 진짜 이게 이준석이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게요. 예. 지금 이게 진심으로 단일화를 망쳐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이재명한테 헌납하려는 이중첩자 간첩인지 지금도 이게 계속 안철수 후보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비꼬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이로 보나 정치 경력으로 보나 이준석이가 지금 안철수한테 게임이 됩니까? 아니 정말 이게 그 이준석이가 뭐 안철수 보고 간을 보는 뭐 간일화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지금 비꼬고 있습니까? 이게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본인의 어떤 감정, 본인의 욕심, 본인이 안철수한테 양보하면 내가 얻는 게 없다. 자기가 먹을 게 안철수한테 간다. 예, 그렇게 생각. 이런 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이준석이가 이렇게 깐죽깐죽 대면서 단일화 방해하면요. 이준석이부터 먼저 갑니다. 먼저 요구도 먹습니다. 안철수 욕하기 전에. 따라서는 가장 문제는 이준석이부터 정신 차리고 예.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정세를 바로 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도 크게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분한데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떻게든 단일화를 이뤄야만이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필승 카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